자, 송나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념 위주로만 간략히 한번 소개하면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편하게 할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송나라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몇 개 있는데, 먼저 문치주의. 무신은 누르고 문신을 대우해 줌으로써 황제권을 강화시키려고 그랬었죠. 하지만 그 국방력이 약해지게 되겠죠. 무신을 누르기 때문에. 그래서 북방민족이 자주 쳐들어와요.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죠. 그래서 국가에 돈이 없어지게 되고 국방력이 약화되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왕안석이라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의 개혁도 역시 실패하게 되죠. 보수파들이 반대해서 실패를 했고, 고등학교에서는 왕안석의 신법 해가지고 자세히 그 개혁 내용까지 자세히 배웁니다. 그리고 끝내 북방민족한테 밀려서 남쪽으로 쫓겨나는 남송이 들어서게 되죠. 뒤에 보게 될 원나라한테 끝내 먹히게 되고, 송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 줄 거 하나, 성리학이죠. 유교의 여러 가지 나라별로 어떤 학문이 발달하는데 그중에 송나라는 성리학입니다. 어려워요.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든지 우주의 어떤 원리 같은 것들을 학문하는 거, 이야기만 들어도 어렵죠. 인간의 본성, 인간은 악할까 착할까, 인간의 어떤 본성은 동물과 같을까 다를까, 이런 부분, 우주, 인간 세상 돌아가는 이 이치랑 이 섭리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을 이제 사대부라고도 하죠. 성리학 기억을 해주고, 그리고 송나라하면 우리 빼먹을 수 없는 것이 3대 발명품이 이때 발명이 되죠. 화약, 무기, 나침반, 활판, 인쇄술, 이런 것들이 이때 실용적으로 발명이 됩니다. 하나 더 있었죠. 중국은 원래 4대 발명품이라고 하잖아요. 원래는 이제 제지술이 있었는데 이것은 한나라, 엄밀히 말하면 후한 때, 중국이 후한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우리 앞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때 이미 개발이 되었고, 3대 발명품은 이때 실용적으로 발명이 됩니다. 그래서 요 4개를 합쳐서 4대 발명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송나라에서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송나라는 좀 더 특징적인 게 문치주의에 따르는 거야. 문신을 무신보다 대우를 했다. 지금으로 치면 일반 관리를 군인보다 우대했었다. 근데 지금은 이때야 뭐 맨날 전쟁하던 시기니까 문무, 공부랑 군인이랑 이렇게 구별할 수 있지만 지금 전쟁하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문무하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운동이라든지 뭐 공부라든지 이쪽을 뭐 겸비한. 선생님 어렸을 때는 온리 무조건 공부만 강조했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잘못된 것 같아. 이것도 병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원래 따로 놀진 않아. 운동을 하면은 머리가 좋아져요. 건강한 신체에 어떤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이야기도 있잖아.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공부를 잘하려면 운동도 잘해야 돼. 꾸준히 해줘야 돼요. 그리고 머리 좋은 애들이 운동도 잘해. 우리 손흥민 봐봐. 박지성, 류현진, 이런 애들 봐봐. 걔네 단순히 운동만 잘하는 게 아니야. 머리도 좋아요. 그래서 운동 잘하는 애들, 우리 학교도 운동부 많이 있는데 머리도 좀 키울 필요가 있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머리가 좋아지는 것도 있어. 그래서 문무. 선생님 아직도 기억나는 게 대학교 1학년 때 선배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야, 종리 너는 키도 크고 운동 선수였었다며. 근데 공부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고 문무를 겸비한 완벽한 사람이다. 라는 게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완벽했었대요. 물론 얼굴도 완벽하지만 문무까지 겸비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문무를 겸비한, 넘어갈게요. 자, 요거 지금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 당시 때는 대단한 발명이었어요. 화약. 지금까지도 쓰고 있잖아. 여러분 한 5, 6년 뒤에 여러분 화약 냄새 엄청 맡을 거예요. 군대 끌려가잖아. 선생님 때도 K2, 뭐 K9. K2는 소총인데 빵 쏘잖아. 화약 냄새가 코로 들어오는데 막 그 전율 빵. 참고로 총알은 이렇게 날아갑니다. 위아래로 흔들려서. 그것뿐만 아니라 뺑글뺑글 돌아. 혹시 친구들 총알 맞아본 적 있나요? 선생님은 없는데 여러분도 없을 거예요. 맞으면은 졸라 아플 거예요. 왜냐면은 옛날엔 총알이 박히면은 그대로 이 상처에 의해서 어떤 2차적인 상해에 의해서 죽거나 다쳤는데, 지금은 총알이 위아래로 흔들리고 돌아.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빵 뚫리면서
뒤로 파고 들어가면서 살상력이 엄청나죠. K9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자주포예요. 뻥 날아가는데 선생님 포병이었잖아. 요 뒤에서 보잖아. 포 날아가는 게 보여. 3, 2, 1, 팍! 뻥! 날아가는데 그 포탄에 똥구멍 있잖아. 똥구멍이 엄청 크다가 점점 사라지면서 점으로 사라지면서 한 10여 초 뒤에 뻥! 하고 막 땅이 울려. 그러면서 화약 냄새가 쫙 퍼지는데 코로 들어오면서 살아있다라는 이 느낌. 화약 냄새. 선생님 2년 내내 온팡 맞고 왔는데 지금까지도 이 화약 주력 무기 중에 하나죠. 나침반, 뭐 활판 인쇄술, 재지술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 원나라입니다. 자, 송나라 다음에 원나라가 들어서요. 참고로 원나라는 몽골족이 세운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징기스칸 이 몽골족을 통일을 하고, 참고로 이 칸은 이 북방민족에 있어서 어떤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황제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뭐 쿠빌라이 칸 손자죠. 이 쿠빌라이 칸 때 원나라라고 이름을 짓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연이 있는 쿠빌라이 칸.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땅덩어리를 역사적으로 차지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존심이 강해. 그래서 몽골 제일주의를 했어. 이거 알아둬야죠. 몽골 제일주의. 그래서 네 신분이 나오죠. 그래서 제일 위에 몽골 애들, 그 다음에 생목인, 그리고 한인, 제일 아래 남인. 이렇게 네 개 나눠주고 얘네가 지배층을 했었다라는 거 배웠어요. 몽골을 제일로 쳤다. 여기서 유래한 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 모르나? 2NE1에 여기서 몽골 제일주의에서 유래했다는 그 노래. 내가 제일 잘 나가.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얘네가 진짜 엄청난 땅덩어리를 차지하잖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유라시아 대륙 대부분을 차지를 해요. 그러면서 너무 넓잖아. 그래서 곳곳에 얘네들이 역참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역참. 우리 들어봤죠? 역참. 중간중간에 말을 갈아타고 관리가 쉴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해준 역참. 꼭 기억해줘야 되고, 그리고 3대 교육로가 있었죠. 물론 그 전부터 있었지만 이것이 이때 많이 활성화가 돼요. 요 위에 바닷길이란다. 초원길, 사막길, 바닷길. 요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초원길, 사막길, 바닷길. 이 사막길은 비단길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요 길을 통해서 동서교류가 활발히 벌어지고, 아까 봤었던 송나라의 3대 발명품 있죠? 이런 것들이 요 이슬람 세계를 거쳐서 서유럽까지 전달되는 시기가 이 원나라 시기예요. 그래서 알아두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땅덩어리를 차지했었지만 우리나라하고도 되게 연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까지도 끝내 식민지로 삼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좀 특별 대우를 받았어. 삼별초항장 들어봤죠?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원나라의 부마국이 됩니다. 부마라는 말은 황제의 사위란 뜻이에요. 원나라의 황제의 와이프 있죠? 황후. 황후가 우리 고려 사람이었었어. 옛날에 기황후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 기황후가 실존 인물이에요. 우리 고려 사람이었는데 몽골 가서 거기 왕비가 돼. 참고로 그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인데 주인공 탤런트예요. 참고로 이 사람 고향이 우리 보령이에요. 보령. 선생님이 이 여배우의 사촌 남동생을 선생님이 남포중학교에 있을 때 가르쳤었어요. 졸업식 때 가족 사진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이 연예인 사진을 가져오는 거야. 내가 막 뭐라 했지. 야, 너 왜 깝쳐 새끼야? 응? 얘가 네 친척이야 했더니 자기 사촌 누나래. 그래서 같이 찍은 사진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핸드폰으로. 깜짝 놀랐어. 그래서 야, 졸라 부럽다. 야, 사인 하나만 받아다줘 할 정도로 엄청난 배우였는데 이 배우가 우리 보령 출신이었다라는 것에 선생님 깜짝 놀랐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마국 특별 대우를 받았었다라는 거 우리 한국사에서도 배우고, 참고로 요 시대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요거 여기에 참고로 우리 여러분 머릿속에 런닝맨으로 알려져 있는 송지효 있죠. 송지효랑 선생님 닮은 남자 배우 있는데 그 선생님이랑 좀 비슷하게 생긴 조인성. 모르겠어서 사진 찾아봐요. 선생님은 똑같이 생겼어요. 눈 두 개에다가 콧구멍 두 개에다가 입술 하나인데 똑같아. 요 둘이 이제 나오는
사랑을 나누는 이 영화가 여기 영화에 방영했는데 선생님 결혼 직전에 한참 연애할 때 그 당시 선생님 여자친구였죠. 선생님 아내가 될 여자친구랑 요거 둘이 보러 가는데 나 그렇게 야한 줄 몰랐네. 조인성 홀딱 벗고 엉덩이 나오고 막 송지효 막 옷 다 벗고 나오는데 어우 여자친구랑 보는데 어우 뭐 되게 쑥스러워가지고 막 일부러 막 몰래 쳐다보곤 했는데 송지효가 이때 데뷔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사랑을 받을지는 몰랐어요. 그때 야 참 이쁘시다. 아 참 부끄럽다. 막 이 정도 생각했는데 그 송지효가 지금의 런닝맨에서 많이 떴죠. 조인성 원래 유명했었고. 자, 요 배우랑 요 영화 제목 먼저 댓글로 다는 사람 1000포인트씩 주겠습니다. 1000포인트. 자, 그래서 요 정도는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자, 원나라. 자, 다음은 명나라 가겠습니다. 원나라 다음에 들어선 나라가 명나라예요. 명나라에는 뭐 우리 홍무제도 알아야 되고 써줄게요. 홍무제도 알아둬야 되고 홍무제는 뭐 이갑제 같은 거 실시했죠. 이갑제. 그리고 재상제 폐지했었고 이런 걸로 황제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사람이고 영락제 때도 전성기죠. 영락제. 뭐 베트남도 쳐들어가고 뭐 자금성도 만들었었고 특히 영락제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람 정화를 해외 원정을 보내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까지 여러 차례 보냈잖아. 가서 기린 가정도 유명하고 이 정화의 해외 원정에 끼친 영향 상당히 중요했었죠. 어떤 게 있었어요. 막 국력도 과시했고 문화도 전파했었고 화교도 진출시켰고 해외 진출의 계기를 마련했었죠. 그리고 또 뭐 있을까? 조공질서 마련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선생님이 강조했었어요. 정화의 해외 원정. 이랬던 명나라가 여러 이유로 쇠퇴하죠. 뭐 임진왜란 때문에 쇠퇴하기도 하고 관리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뭐 북로 남해에 의해서 북쪽에서 몽골 남쪽에서 왜고가 깝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나중에 망한 것이 명나라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억해줘야 될 것이 명나라 때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들어와요. 이탈리아 선교사인데 마테오 리치가 그린 그림이 있죠. 곤요 만국 전도라고 하는 자꾸 이거 지도라고 하는데 전도예요. 전도. 세계 지도를 그려서 중국인들의 어떤 환상을 깨주죠. 그 중국인의 환상을 뭐라 그랬어요? 중화사상이라고 그랬죠. 중화사상. 중화사상이 뭐냐면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최고다라는 자기들만의 어떤 세계관이죠. 그래서 옛날 세계 지도를 그려도 이 중국이 세계의 거의 중심이었어. 엄청 크게 그리고 가운데로. 그래서 자기들 좀 오만한 생각인 거지. 물론 뛰어난 부분도 있었지만 자기들이 최고라고. 내가 제일 잘 나가 또 나오네. 여기도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오만한 생각을 마테오 리치가 깨주고 싶었어. 그래서 마테오 리치가 쓴 편지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 새끼들 깝치는데 좀 깨주고 싶어. 그래서 실제 사이즈에 맞게 세계지도를 그렸더니 중국이 꼭 세상의 중심도 아닌 거고 사이즈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은 크지도 않다. 그래서 중국인의 세계관을 깨부셔 준 거죠. 이것이 마테오 리치의 곤요 만국 전도. 여기서는 선생님 정화의 해외 원정, 정화 해외 원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화. 선생님 개인적으로 정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선생님 여동생 이름이 정화예요. 박정화. 지금은 좀 부산에 있는데 좀 독특한 이력의 여동생이에요. 남편이 이제 미국인이고 미국인 백인인데 이름도 멋있어요. 그래서 만나봤는데 키도 크고 나 깜짝 놀랐어.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주고 우리 정화. 선생님 어렸을 때 맨날 싸웠어. 막 선생님 막 코 파가지고 코딱지 막 묻히고 막 싸우고 막 선 이렇게 딱 그어놓고 넘어오면 막 선생님 바로 차고 막.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막 자매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남매도 그렇고 막 싸우는데 근데 또 나가서 내 동생이 누구한테 맞고 들어오는 건 참을 수가 없어. 한번 놀이터 갔는데 어떤 남학생한테 좀 두들겨 맞고 온 거야. 화딱지 나가지고 불러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날라차기를 손이 날라차기 당했어요. 다리 지나 바로 그냥 날라차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내 피부치가 당하는 건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피부치하니까 이거 피나는 것 같아. 야, 이 영상 하나 찍는데 뭐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 같은데 그랬던 정화가 벌써 40살이 돼버렸네. 40살. 아줌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살도 좀 오르고 그래서 그렇게 싸웠던 여동생이었는데
나중에 나이 드니까 좀 친해지더라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좀 친해지는 계기가 선생님 아버지가 한 4년 됐나요? 4,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서로 이제 의지하면서 아버지 모시는데 또 애틋해지더라고. 또 근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부모가 재산이 많잖아요. 재산이 많으면 재벌들 봐봐, 막 아버지 유산 두고서 지들끼리도 막 싸우고. 근데 사람인지라 선생님 그 심리도 이해가 돼. 막 몇백억, 몇천억 유산 있는데 욕심이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막 재벌들 보면은 가족들끼리 뿔뿔이 막 싸워, 지들끼리. 근데 그게 좀 잘 해결되는 그룹이 보니까 LG 그룹이야. 걔네들은 안 싸우더라고. 그래서 LG 독립운동가들한테 이제 좀 돈도 자금도 대주고 했었다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LG에 대한 이미지는 선생님 알고 있는 배경 지식 하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선생님 아버지가 재산이 많았었으면 선생님도 여동생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자식들을 사랑해가지고 재산을 많이 남기지 않았어요. 재산을커녕 빚을 남겨줬죠. 그래서 아주 선생님 여동생과 우애가 아주 깊어졌어요. 빚까지 남겨줘가지고 야 오빠가 해결할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그 참뜻을 물려받아서 지금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아버지 하니까 얼마 전에 이제 대전 현충원 갔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군생활 오래 하셔서 현충원에 누워 계시는데 홍범도 장군이 거기 또 오셨다고 해가지고 선생님 가서 인증샷 또 찍은 것도 있죠. 선생님 인스타에 올려놓은 거 있을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은 인스타 신청하세요. 선생님 뭐 누군지도 모르고 신청 다 받아줘. 다 받아줄 테니까 다 오세요. 선생님도 언젠가 죽을 거고 여러분도 죽을 거고 부모님도 언젠가 돌아가실 텐데 언젠가 영상에서 한번 얘기했었지만 돌아가실 때 임종이라 그러죠. 인사를 잘 해야 돼. 보통 울면서 아버지, 선생님도 그랬어요.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10분 뒤에 봤는데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마웠어요. 이렇게 인사했는데 선생님이 수업중에 이런 얘기 했었거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너희라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어떤 중학생 어떤 놈이 막 아버지 통장 비밀번호 막 이러는 거 막. 그래서 선생님이 이 새끼 뭐라 해놨는데 물론 장난이었겠지만 근데 사람이 죽기 직전에 눈은 감고 심장이 멈춰도 뇌는 몇 분, 10여 분 인지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귀로 들리나 봐.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시간 문제인데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언젠가 이별하잖아. 그러면 작별의 인사를 꼭 해주세요. 통장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사랑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자, 명나라. 그래서 요거 기억해줘야 되고, 특히 뭐 상식으로 요 화교는 기억해주세요. 화교는 중국의 어떤 후손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부분. 그래서 각지에 가서 눌러 살아. 화교들이 중국인들이야. 거기서 2세, 3세. 우리나라도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 뭐 양꼬치 집이라든지 중국집 같은 거 운영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화교예요. 걔네들끼리 있을 때 들어보면은 중국어로 대화를 해. 짱게 맛있다 하 막 이러면서 뭐 당수요 잘냈다 하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맛은 또 맛있어. 확실히 중국 애들이 하니까 더 맛있기도 한 것 같아, 느낌상. 그래서 가서 봤더니 막 인도 같은 데 봤더니 막 카레 맛을 봤는데 짜장면이 더 맛있다 하 해가지고 막 짜장면 차려가지고 대박 나고 뭐 인도 막 가가지고 차리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아프리카 바나나 먹어서 바나나 짱깨가 더 맛있다 하 해가지고 그 짜장면 차리고 중간중간에 가서 이거 장사해가지고 자리 잡은 사람들을 화교라고 해요. 전국에 전 세계에 유태인들과 이 화교들이 돈을 다 장악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장사 수완이 장난이 아니죠. 호떡집, 중국집 이런 것들 다 화교들이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인천 출신인데 인천에 가면 이 화교들 많아요. 인천에 차이나타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 꼭 기억을 해주고,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서 화교가 몇 명 있긴 해요.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 때보다 좀 앞서거나 그때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여자 트로트 가수인데 이 사람 선생님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 아버지 어머니 TV 보고 있는데 TV에서 막 TV 시상식을 하는데 맨날 이 사람이 1등하고 그랬었어. 트로트 가수. 누군지 알아요? 화교 출신의 이 가수. 빠바바바바바바 상처난 내 가슴을 달랠 수도 없으면서 울면서 후회하네. 이 노래의 가수가 누굴까요? 가수랑 방금 선생님이 부른 노래 맞추는 사람 500포인트씩 갑니다.
이것도 한 사람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또. 자, 그래서 명나라 기억해 주세요. 이런 부분이랑 마테루치의 고려만국전도 수업 때 강조했었습니다. 자, 이번엔 청나라 알아볼게요. 청나라. 자,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나라예요. 만주족. 중국 전통민족이 아니고. 얘네 우리 여진족이라고도 배웠었죠. 금나라, 후금, 그다음 청나라. 나라 이름 바꾸긴 하지만 다 같은 만주족이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만주족, 소수거든. 만주족이 중국의 한족을 지배하게 돼 있어. 얘는 많고 얘는 적고 얘는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많은 한족을 이 조금의 만주족이 통치하기 위해서 머리를 씁니다. 강경책, 그리고 회유책. 한마디로 이것은 채찍이야. 이것은 당근. 그래서 한족 통치하기 위해서 막 강하게 말 안 들어 찍어 누르는 거죠. 회유책은 막 당근 달래는 거야. 그러지 마라, 일로 와라. 이렇게 달래주는 거. 선생님이 너네 구술평가 보니까 강경책, 회유책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온건책이랑 같은 말인데 책자가 들어가니까 책 이름이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데 책 아니에요. 이거는 강경하게 어떤 정책을 펼쳤다. 채찍 강하게 통치했었다. 이런 표현이지 책 제목이 아니에요. 선생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뭔가 여러분 평상시에 좀 독서를 많이 해가지고 한자도 좀 많이 알면 좋고 문해력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아.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단어들 흔히 쓰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배웠잖아. 만주족의 전통을 강요했었죠. 그들의 머리 스타일, 변발, 그들의 옷, 호복. 호가 오랑캐 호자야. 그 오랑캐들의 복장. 만주족은 오랑캐라 불렀거든. 찌질한 오랑캐 새끼들. 그래서 걔네들 복장을 강요했고, 중화사상, 중국이 최고라는 요 생각 탄압했었고, 청나라나 만주족 비판하면은 때려잡았어요. 새끼들. 그리고 청나라의 최고 군대인 팔기제, 팔기군도 그대로 유지를 해요. 최고의 군대를 유지한다는 건 그냥 찍어 누르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해줘야 되고, 회유책 어떻게 달래겠어? 이 한인 애들은 공부 좋아한단 말이야. 공부를 시켜줘. 공부시켜주고 시험도 보게 해줘. 그들의 과거제 그냥 유지시켜줬고, 한족의 우두머리들을 신사라고 불렀거든. 얘네들 그냥 대우해줬어요. 그래, 네가 잘 나가. 네가 제일 잘 나가. 인정해줄게. 우쭈쭈쭈쭈쭈쭈 하면서 이런 것들. 그리고 한족 애들 책 쓰는 거 좋아하잖아. 책이 많단 말이야. 그래, 너희들 책 쓰면서 깝치지 말고 책이나 쓰면서 놀아 해가지고 사고전서라고 하는 책, 엄청난 책을 집대성하는 것을 도와줬었고, 그리고 만주족과 한족을 관리로 같이 써줬어요. 지들만 한 게 아니라 몽골하고 좀 다르지. 그래서 만한 병용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농민들 세금도 좀 깎아주고 뭐 이런 것들로 회유책을 썼다라는 거죠. 만주족 기억을 해줘야 돼요. 아, 근데 여러분이 이게 자꾸 이제 한족, 만주족 하는데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 한번 정리해 줄게요.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대. 그 중에 중국 전통민족이 한족이에요. 얘네가 원조야. 오리지널. 그리고 소수민족. 말 그대로 소수의 여러 개 민족이 있는데 얘네가 55개가 있고 얘네가 이제 하나죠. 한족. 얘네가 중국 애들이에요. 원래. 얘네. 근데 얘네가 쌤이 찾아보니까 한족 애들이 중국의 인구의 92%래. 거의 대다수가 한족인 거지. 얘네가 한 8% 되겠죠. 근데 땅은 얘네가 한 35%, 얘네가 한 65% 가지고 있대. 그래서 땅은 이 소수민족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인구는 8%밖에 안 돼. 한족은 인구는 92% 쏠라 많은데 땅은 35%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 92% 한족 통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 그냥 달래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나름대로 머리 쓴 거야. 이 오랑캐들도 뭐 이 머리 또 소수민족 있으니까 또 이 만주족 후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편견은 버려야 되겠죠. 나름대로 머리를 썼다. 갑자기 떠오르는 게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라떼인가 이것도 홀시스 라떼 한 반에 한 60명 있었어. 선생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야, 선생님 지금 우리 학교 솔직히 32명인데 32명 많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이전 학교가 청라중학교였는데 15명, 16명 넣고 수업하다가 32명 넣고 수업하려니까 선생님 좀 버거운 부분도 있는데 옛날 60명, 여러분도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 때 60명이었었어. 야, 60명의 똑같은 교실이 어떻게 다 들어갔었을까? 야,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떤 친구가 선생님만 어떤 친구였는데 담임선생님 찾아갔대. 선생님 저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싶은데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야, 이 새끼야, 왜 나한테 와? 네 담임한테 가. 했는데 그 반 담임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도 모를 정도로 애가 많았던 거죠, 학생들이.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그래도 선생님 요새 느끼는 건 우리나라 대학, 우리 학교,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우리나라 자원도 없고 뭐 없잖아, 땅도 좁고. 근데 인간, 머리는 되게 좋은 것 같아. 전 세계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세계 10등 안에 들어가잖아, 우리나라 국력. 대단하잖아. 국력하니까 요새, 아까 우리 송나라의 문치주의 배웠죠? 국방력이 약해가지고 힘들었잖아. 근데 문화적으로 앞섰죠, 송나라. 김구 선생님 이런 말을 했어요. 김구 선생님의 일기장, 백범일기, 거기에도 나오고, 그의 글, 이제, 우리의 소원이라는 게 있는데, 나의 소원이죠, 나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나의 소원은 첫 번째도 대한 독립이요. 두 번째도 대한 독립이요. 세 번째도 대한 독립이요. 그리고 욕심을 좀 내드시더라고. 국방령, 군대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지킬 정도면 족하다, 만족한다. 하지만 나는 여기에 욕심이 있다. 문화 강대국, 문화 강국에 욕심을 보였던 사람이 김구 선생님이에요. 얼마 전에 국군의 날이었었는데 선생님이 기억을 더듬어보니까 그때 되게 화려하게 하더라고. 국군의 날 행사를 막 바다에서 하고 막 되게 멋있게 했어. 그전과 다르게. 그전에 맨날 퍼레이드하고 막 그랬었는데, 체육관에 행사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요.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 댓글도 뭐 여기저기 많이 달았는데, 그런 국군의 날 행사 처음 봤어. 우리 국군의 날 언제예요? 10월 1일인데 왜 이 날이 국군 날인지 알아요? 아는 사람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 500포인트 갑니다. 500포인트. 그래서 국방력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한 6등인가 그렇대. 나 그거 보고서, 야, 일제시대 직전에 조선 말에 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냥 일본에 거의 거저 먹혔는데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갖췄다라니 대단하다. 자부심 느끼고, 그 직전에 유엔에서 연설을 하는데 유엔 회의가 있었나 봐. 대통령이 우리 K-팝 최고봉 BTS 데려갔어요. 방탄소년단 가가지고 했는데, 유엔의 그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 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더래. 조회수가 별거 아닌데, 이번에 방탄소년단 딱 나오니까 그냥 폭증 조회수가 전 세계 이목을 주목시킨 거지. 그래서 우리 K 문화, 장난 아니에요. 전 세계 휘어잡고 있어요. 강남 스타일부터 해가지고 요새는 BTS까지 해가지고 전 세계에 우리 K 문화가 장악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보면서 김구 선생님이 떠오르더라고. 김구 선생님이 원했던 것이 이런 거구나. 국방력은 나라를 지킬 정도면 족하고 문화적으로 강대국이 되는. 대단한 것 같아. 자부심 가지세요, 여러분. 선생님도 요새, 옛날에는 서양이 선진국인 줄 알았더니 이번 코로나 시기라든지 요새 국방력이라든지 어떤 문화적인 강대국으로 들어서고 있는 우리의 나라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번에 또 봐봐.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선생님 세대 때 많이 했었던 게임인데 전 세계 휘어잡고 있잖아. 50여 개국인가 1등하고 있대. 대단한 거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김구 선생님 보고 계시죠? 안녕.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김구 선생님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청나라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고, 선생님 하나만 더 정리해 줄게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놓고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도서관인데 도서관 칠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고은 선생님이 아주 이름처럼 곱게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쁜 것 같아요. 자, 유학. 참고로 송나라는 중국 전통민족이고, 명나라 중국 전통민족, 얘는 소수민족, 만주족 소수민족이 세운 나라예요. 자, 그래서 우리 중국에 유교가 있죠? 유교가 유학이라고도 하죠. 시기별로 발달하는 게 달랐어요. 그래서 한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때 발달한 유교 교과서나 어떤 문제지나 선생님 학습지에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얘는 훈구학이 발달됐죠. 얘는 성리학, 얘는 양명학, 청은 고중학이라는 것이 발달됐죠. 역사는 암기할 게 좀 있어서 무작정 외우면 안 돼. 멍청한 거예요. 히읗, 시옷, 명. 요것만 좀 다르죠. 고중학.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외워도 되고, 훈구학은 어떤 자구, 어떤 유교책의 어떤 해석, 댓글 달고, 아래 주석 달고, 뭐 이런
활동이고, 성리학은 아까 배웠죠.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든지 어떤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졸라 어려운 학문, 성리학. 양명학은 실천을 강조해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 때 지행합일 이런 거 강조했었을 거예요. 아는 것을 행동하는 거, 행동을 강조했었던 거. 고중학은 증거 가지고 실증적으로 학문하는 거, 연구하는 거. 그래서 요거 4개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오스만 제국 한번 가볼게요. 오스만 제국. 우리가 오스만 제국 하면은 되게 좀 낯설어 할 수도 있는데, 터키예요, 터키. 오스만 티르크 해가지고, 티르크가 터키란 뜻이야, 터키. 선생님도 예전에는 좀 우습게 얘기했는데,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참 공부하고 싶고, 가보고 싶고, 대단한 나라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오스만 제국은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여러분도 알아둬야 되죠. 메흐메트 2세. 홈메트가 아니고 메흐메트 2세. 이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고, 흡사 거의 비슷하게 따라합니다. 엄청난 제국을 건설했던 사람인데, 1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었던, 이제 하도 많이 해서 지겹죠. 콘스탄티노폴리스. 다른 책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도 합니다. 비잔티움이라고도 해요. 이 1000년의 요새를 장악했었죠. 우리 영상으로 봤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수도를 일로 옮겨요. 수도를 일로 옮기고 이름을 이스탄불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탄불이라고 불리고, 지금 현재 터키의 수도가 이스탄불이죠. 한번 꼭 가보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는 곳이 이스탄불이에요. 근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가기도 어렵지만, 코로나 아니더라도 여기가 좀 테러가 요 근방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터키 공항에서, 이스탄불에 있는 공항인지 모르겠는데 폭탄 테러가 있어가지고 자폭 테러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걸 보고서 야, 가보고 싶은데 안타깝다. 한편으로는 야, 우리나라 안전한 국가, 우리나라 선진국, 살기 좋아, 이런 게 동시에 느껴지는 그러한 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가면은 봐야 될 게 선생님이 2가지 있다고 그랬죠. 성 소피아 대성당. 이거는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원래 여기가 동로마, 비잔팀 제국의 수도였었잖아요. 동로마에서 유명한 황제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라고 우리 1학기 때 배웠어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만들었던 성소피아 대성당이 있었거든. 그래서 메흐메트 2세가 여기를 장악을 해요. 가서 봤더니 와, 졸라 멋있거든. 그래가지고 야, 이거 파괴시키긴 아깝고 이거 그대로 쓰자 해가지고 이슬람식으로 바꿔요. 여기 오스만 제국 이슬람 국가거든. 그래서 옆에다가 이슬람식 첨탑이라고 그러죠. 첨탑을 세워서 그대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피아 대성당 한번 가봐야 되고, 근데 자존심이 좀 상해. 몸통은 이게 크리스토교 거잖아. 원래 성당이었단 말이야. 이슬람식 사원으로 개조해서 쓰지만은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이 맞은편에 사원을 하나 짓죠. 아주 멋있는 파란색으로. 이것이 우리 술탄 아흐메트 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블루 모스크라고도 한다고 우리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유명해. 선생님이 인터넷 쳐다보니까 이 사진은 수업 학습지에 만들려고 치다 보니까 우리 유명한 배구 선수 있죠. 식빵 뭐냐면 누구야? 요새 핫한 그 언니 있잖아. 식빵 쿨하고 식빵 맛있게 먹는 그 누나가 아니구나. 나보다 동생이구나. 언제 나이를 이렇게 먹었지? 억울한데. 우리 김연경 배구 선수가 한때 터키 리그에서 막 활약했었거든. 터키 갔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핫한 플레이스인 여기서 사진 찍었더라고. 딱 보소. 오야, 역시 술탄 아흐메트 사원 김연경 식빵. 여러분 나중에 코로나 풀리면은 신혼여행 여기 한번 가보세요. 가서 김연경 언니처럼 가서 식빵 한번 외쳐주고 오세요. 그래서 요거 김연경 하니까 선생님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다 깜짝 놀랐네. 이 다 멋있게 나는 배구 선수 있었잖아요. 쌍둥이 자매인데 어떤 학교 폭력 때문에 그냥 묻혔는데 뭐 그리스 리그인가 어디 간다며. 근데 오늘 또 나왔어. 얘가 20대 초반 때 이미 결혼을 했었더라고. 했는데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했었던 욕설 같은 거 캡처하는 걸 어디 보냈나 봐. 어떤 신문사에. 그래서 난리가 났어. 보니까 이게 인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은 쉽게 바뀌진 않는구나. 사람 바뀌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인성이라는 부분. 아까 또 다른 뉴스에서 뭐 스케이트 선수들, 아주 유명한 선수들 되게 좋게 봤는데 또 엄청 심하게 입이 되게 막 거친 그런
문자 주고받는 것도 봤는데, 야, 인성이라는 게 약간 요새 같은 시기에는 공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성이 되게 중요해요. 네 가지가 필요하잖아. 싸가지. 근데 김연경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네 가지도 갖추고 있어. 얼굴도 이쁘잖아. 키도 늘씬하고, 시원시원하잖아. 식빵. 그래서 선생님 김연경 되게 좋아하고, 인스타 팔로우 신청 걸었어요. 맨날 올라와. 맨날 봐. 그래서 지나가면은, 반가웠어. 뭐 인사할 것 같아. 하도 자주 봐가지고. 지난번에 여러분 학부모 설명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어머니 오셨는데, 어떤 학부모가 선생님 보고 되게 반기시더라고. 나를 보면서. 그 유튜브에 나오는 잘생긴 박종민 선생님! 이런 반응은 아니었지만 되게 나를 보면서 반가워하시더라고. 나는 처음 뵀는데요. 저 아시는 것 같은데 했더니 유튜브에서 봤대요. 이 영상도 볼 줄 모르겠지만 어머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아니고 그냥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자, 그래서 김연경. 인성. 선생님이 학교 있다 보면은 여러분한테 공부 강요하진 않아요. 근데 필요한 친구는 선생님이 최선 다해서 이런 영상도 찍고 도와주지만은 최소한 기본적인 공부는 좀 하고 인성을 많이 키워서 졸업했으면 좋겠어요. 몇몇 친구들이지만 이 네 가지가 없는 친구들이 좀 있어. 단적인 사례는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뭔가 도움이 필요해. 여러분들의. 옛날 같았으면 여러분 막 시켜오려 했는데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선생님도 도와달라고 하잖아. 도와달라고 하고 먹을 것도 좀 주고 경로도 해주고 하는데, 시간 좀 되니? 선생님 도와줄 수 있니? 하면은 몇몇 친구들은 이런저런 핑계대고 그냥 쌩까고 가버려요. 카페 별거 없어. 아래 내려가서 막 쭈쭈밥 먹고 있어. 아쉽다. 근데 어떤 친구는 선생님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무슨 일이세요? 해서 와가지고 막 들어주고 선생님 야야 수고했는데 이거라도 먹어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요. 하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가긴 하는데 너무 이뻐. 선생님 사위 삼고 싶어. 선생님 딸 있어요. 딸 하나 있는데 얼굴이 완벽해. 선생님 얼굴 보면 알 거예요. 완벽해. 그래서 지금 현재 1순위가 원래 누구야? 이름도 까먹었어. 이제 존재감이 좀 사라지고 있어. 왜냐면은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1시간 늦게 시작했어요. 왜냐면 요거 빌려줬는데, 빌려줬으면 쓰고 충전을 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당연히 충전 돼 있겠거니 하고 왔는데, 충전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충전하냐고, 지금 이 영상도 세팅하는데 1시간, 충전하는데 1시간. 여러분 이제 결과만 보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선생님 2시간 까먹고, 이 영상 또 한 2시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2시간 더 걸릴 것 같은데, 편집하고 하면은 선생님 하루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좀 이거 활용해서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범수! 범수 지금 하락세야, 범수. 선생님 사위감 범수, 하락세. 아까 얘기했던 이 싸가지가 충만하게 있는 친구가, 선생님 율. 선생님 율 너무 좋아. 선생님 사위 삼았으면 좋겠어요. 율. 범수 분발하세요. 지금 밀리고 있어요, 율한테. 농담이에요, 농담. 선생님 범수 되게 좋아하고, 선생님이 최고의 애제자 중에 하나예요. 10년 뒤에 범수 뭐하고 있는지 궁금해. 율이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여기 선생님 실명 얘기 안 했지만, 여러분들 인성도 경쟁력이고, 경쟁을 떠나서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4가지 꼭 갖췄으면 좋겠어요. 공부, 지식은 인터넷 지금 다 나와. 근데 좀 인성은 안 나와. 요런 애들 되지 말고 요런 애들 되세요. 욕설도 좀 그만하고. 시험 정리 영상인데 잔소리가 좀 늘어났네. 우리 학교 아닌 애들 미안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교 아니더라도 인성의 경쟁력을 갖추고,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춘 이런 사람. 외모도 중요하죠. 선생님도 옛날에는 내면의 아름다움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중요하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외면? 별거 아니야 했는데 외모도 중요하긴 해. 선생님은 남중 나오고 남고 나오고 뭐 대학교는 남녀공학 같지만 여자를 볼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 선생님 첫사랑이 고등학교 때 윤리 선생님이었어요. 이름이 안혜숙 선생님이신데 서울대 나오시고 머리도 좋으시고 무엇보다 이쁘시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첫눈에 뿅 가가지고 선생님 좀 말이 별로 없잖아. 눈으로만 되게 좋아하고 쑥스러워가지고 그분 수업 전에는 막 화장실 가서 머리도 좀 다듬고 수업도 막 레이저 쏴가면서 막 열심히 듣고 그랬었는데 물론 내면도 아름다우시지만 외면도 너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요분 지금 계실런지 모르겠다. 혹시 이 영상 볼 친구가 없겠지만 뭐 인천에 윤리 선생님, 안혜숙 선생님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연락 주세요.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어디 계신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외면의 아름다움, 내면의 아름다움을 다 갖춘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길어졌어요. 근데 오스만에서는 요거 꼭 알아둬야 돼요. 관용 정책. 엄청난 땅덩어리를 차지했거든. 이걸 다 이렇게 끌어안으려면은 관용 많이 품어 안아야 돼. 그래서 종교적인 자유도 있었어요. 밀레트라고 하는 조직도 허용했었고, 그리고 예니체리 기억해 주세요. 예니체리. 이거 원래 크리스트교를 믿던 소년들을 이슬람교로 개종시켜서 술탄, 오스만 제국이 짱을 술탄이라고 부르잖아. 거기에 친위부대, 특수부대로 개편한 건데 얘네 죽이질 않았어. 끌어안았다는 거지. 그리고 종교도 허용했었고. 그래서 관용 정책을 펼친 나라 오스만 제국.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다음은 무굴 제국 갈게요. 무굴 제국. 무굴 제국. 여러분이 큰 틀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무굴 제국은 인도예요. 아까 저기 오스만 제국이 터키였었죠. 이슬람 국가고 무굴 제국도 인도이면서 이슬람 국가예요. 참고로 인도는 힌두교가 유명하잖아. 그래서 힌두교도들과 이슬람교 간의 어떤 관계가 되게 중요해. 근데 무굴 제국, 인도에 있었던 이슬람 국교라는 거, 국가라는 거 꼭 알고 시작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꼭 두 가지는 알고 가야 돼요. 아크바르 황제랑 많이 해봤죠? 아우랑제부 황제. 요 차이점. 특히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죠? 아크바르는 관용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지 않더라도 원래 이슬람교 믿지 않으면 지지야라고 하는 인두세 세금 빼겼었거든. 그거를 없애버려요. 그래, 이슬람교 믿지 않아도 돼. 품어주세요. 품어줘요. 근데 아우랑제부는 아니야. 샤키라. 이건 날려요. 얘가 요걸 하면은 얘는 요거야. 그래서 사라졌던 지지야를 부활시켜서 얘는 이슬람 제일주의 정책을 펼쳐요. 이슬람 제일주의. 이슬람이 최고야. 이슬람 믿지 않으면 세금 내 새끼들아. 심지어는 탄압까지 했어요. 알라. 이건 십자가구나. 알라를 믿으라고 새끼들아 해가지고 이슬람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고 지지야를 부활시키고 탄압하고. 그래서 특히 힌두교도들하고 싸움이 심했어요. 갈등이. 그래서 끝내 무굴 제국이 약화되죠. 참고로 아크바르는 힌두교도 애들하고 결혼까지 할 정도로 관용 정책 다 품어줘. 다 받아줄게. 아우랑제부. 착한 남자, 나쁜 남자.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제 여성들은 연애할 때는 이 나쁜 남자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결혼하면은 이제 착한 남자가 좀 좋은 것 같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나쁜 남자가 좀 매력적인가 봐요. 선생님은 좀 착한 남자 쪽에 좀 속하는데 선생님도 여자가 좀 너무 착하기만 하면은 또 좀 약간 매력이 없어 보이기도 해. 약간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매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난 나쁜 남자 색이 좀 약해서 나쁜 남자 색을 좀 키워볼까. 스테이크 먹어. 그거밖에 못 먹어. 많이 먹으라고. 이런 식으로. 이거 나쁜 남자가 아니고 죽일 놈인가? 싸가지가 없어 보이는데. 좀 나쁜 남자 경험이 없어서 어떤 게 나쁜 남자로서의 매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에 나쁜 남자 스타일 누굴까요? 알아서 댓글 달아주세요. 자, 차이가 있어요. 아크바르는 다른 학교 책에는 악바르 황제라고도 합니다. 아우랑제부. 이름은 부드럽지만 나쁜 남자. 나쁜 남자가 잘 나가는 시대였나 봐. 최대 영토를 차지했던 전성기는 아우랑제부고, 아우랑제부 아빠가 누구냐면 샤자한 황제예요. 샤자한 황제가 또 와이프를 그렇게 사랑했네. 뭄타즈 마을. 얘가 14번째 아기를 낳다가 죽었는데 자기 와이프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건물을 하나 만들죠. 이것이 그렇게 대박인, 한번 꼭 죽기 전에 보고 싶어. 선생님도 그 유명한 타지마을. 이거 너무 많이 해서 알고 있죠. 타지마을. 그래서 인도 문화, 인도 양식과 이슬람 양식이 결합이 되어 있는 타지마을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아기도 14명이나 낳고 20년 동안 이거 아내를 위해서 지어줬을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마 이 뭄타즈 마을이 외모도 아름다웠었지만 내면의 아름다움도 잊지 않았었을까? 오늘 매력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색깔, 여러분 어떤 게 매력이라 생각해요? 선생님, 외모 중요하지만 선생님 이런 사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예능이면 예능, 뭐가 되었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엄청 매진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 내가 피아니스트야. 엄청나죠, 열심히. 자기를 최선을 다하는. 축구선수야. 최선을 다하는. 난 그거 되게 매력적이더라고. 쌤은 이제 공부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대학교 때 이렇게 공부하면은 아침 새벽 6시부터 자정 00시까지 쌤 공부했었는데 나 못지않게 나랑 서로 이름도 몰라 말도 안 해. 근데 어떤 여학생이었는데 막 라이벌식으로 서로 경쟁하면서 공부했는데 라이벌이면서도 매력을 느꼈어요. 어우, 대단한데? 이름이 뭘까? 어우, 무슨 과지? 뭐 지리교육과? 이름이 뭐지? 궁금한데? 말에다 한번 걸어볼까? 얼굴도 예쁜데?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요거, 그리고 좋아요. 이 정도로 정리해 줄게요. 자, 이번엔 신학로 개척 한번 가볼게요. 신학로 개척. 자, 선생님 지도는 잘 못 그리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 브라처럼 생긴 거 있고, 요렇게. 요 바다가 지중해고, 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여기 아메리카 대륙, 이렇게 있죠. 뭐 대충 그렸어요. 자, 신학로, 새로운 바닷길을 개척을 해요. 왜?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무작정 외우는 경우 있는데 이해를 하면 편해. 외울 필요도 없어. 왜 새로운 길을 개척했었을까? 누가? 일단은 이 지중해가 이때 중심지야. 왜냐면 여기 이슬람 국가가 있는데 이슬람 국가 오스만 제국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여기 이탈리아 있고 여기 아시아에서 아주 매력적인 물건들이 있어. 후추, 뭐 비단, 향로 여러 가지 아주 매력적인 것들이 아시아에서 넘치는데 이것을 사와. 그리고 일로 넘겨줘야 돼. 여기서 이렇게 무역을 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동양과 서양이 이 지중해를 통해서 무역이 되는 거야. 이슬람이나 이 지중해에 있던 뭐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 얘네들이 거의 독점을 하는 거야. 막. 얘네들은 돈을 벌고 난리가 났어. 근데 여기 끝에 있는 지도가 좀 그런데 이렇게 여기 끝에 있는 얘네들은 왕따 당했어. 여기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거든요. 여기 에스파냐라든지 포르투갈 이런 애들은 이 이탈리아나 이슬람 애들을 거쳐서 사야 되기 때문에 재미를 못 봐.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이렇게 가서 아시아를 만나든지 이쪽으로 가면은 아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얘네가 시도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 지중해 무역에서 소외당했다. 그리고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있죠? 여기에서 아시아가 아주 매력적으로 나와요. 막 금이 있는 뭐 지팡구란 나라도 있고 막 판타스틱해. 아시아에 가면은 종민 TV라는 것도 있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 그리고 십자군 전쟁 때 동양의 문화를 약간 접했거든. 오우, 특히 후추 같은 거. 고기 막 스테이크에 후추 쳐서 먹는데 졸라 맛있거든. 오우, 아우 팩, 빕스, 오우. 이런 식으로 막 후추에 대한 인기가 엄청나죠. 그래서 아시아로 가고 싶어 해. 근데 옛날에 가고 싶어서 못 갔거든. 왜냐면 멀리 갈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때 나침반이라든지 배를 크게 만들 수 있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드디어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그리고 지구가 네모나지 않다라는 것이 믿기 시작해. 그래서 둥그렇다라는 걸 믿기 시작하면서 가면은 낭떠러지가 떨어져 죽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멀리 아시아로 직접 가기 위해서 신항로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이 앞장선 이유가 왕따 당했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어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죠.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여기 인기 있었던 나라는 중국도 있지만은 여기 인도가 인기 있었어요. 인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도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면은 얘네들한테 좋은 거 빼앗기니까 이렇게 남쪽 아프리카를 돌아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여기 희망봉이라고 하죠. 그래서 희망봉 항로를 처음 발견했던 사람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인도까지 가는 항로까지 직접 개발했어요. 바스코 다가마. 그래서 희망봉에서 인도 가는 항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콜럼버스. 콜럼버스는 서쪽으로 갑니다. 일로 가면은 인도가 나올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오메 뭔가 발견했어. 발견했다. 네이버 포털 1위에 콜럼버스 인도 발견해서 떠요. 그래서 서인도 제도를 발견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는 인도가 아니고 아메리카 대륙의 일부였던 섬이었었던 거야. 서인도 제도라고 하죠. 서인도 제도. 서쪽 인도. 왜냐면 동쪽 인도가 이게 원조고 이게 진짜고,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여기가 인도인지 알았다고 하죠. 왜냐면 아메리카 대륙을 몰랐기 때문에. 여기 가니까 인디언. 자, 서인도 제도. 제도란 말은 제가 뭐 이런 뜻일 거예요, 아마. 제가 모두 제자예요. 도는 섬. 그러니까 보통 제도라는 표현 쓰면은 여러 개 섬들이 있으면 요 일대를 제도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서쪽에는 인도의 여러 제도. 근데 이게 아메리카이기 때문에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콜럼버스가 발견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젤란. 보통 일행이라고 쓰죠. 마젤란은 세계 일주를 해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죠. 그래서 지구가 둥근다는 걸 확인을 했고, 일행이라 쓰는 이유는 마젤란이 필리핀인가에서 이렇게 원주민하고 싸우다 죽어. 근데 그 일행들이 마무리 일주를 해서 지구 구연소를 입증했기 때문에 마젤란 일행이 세계 일주를 했다. 편하게 마젤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배경 받고 전개 과정 받고 다 시험에 나와요. 배경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웬만한 학교에서 이것들 거의 다 나올 거예요. 우리 학교도 나올지는 쌤이 뭐 말은 안 할게요. 알아서 판단하세요. 보니까 글자가 좀 많네. 자, 쌤 구술평가라든지 지필평가 대비해서 정리해줄 때 많이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럼 결과 한번 볼까요? 여기는 시간이 많이 투자된 이유가 다 중요해. 이게 세계사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쳤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지우개로 물티슈랑 휴지를 쓰고 있는 앞서 나가는 우리 종민TV의 종민 선생님이에요. 완벽해요. 자, 여기 유럽, 이렇게 아프리카 이렇게 있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도 세계사에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영향은 이렇게 공부하세요. 유럽에서의 변화랑 아프리카에서 변화, 아프리카란다.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변화. 먼저 아메리카 대륙 볼까요? 배를 타고 에스파냐랑 포르투갈 사람들이 왔어요. 와서 봤더니 오메 원주민들이 있네. 얘네들하고 뭐 했을까? 가서 봤더니 이미 문명이 있었어. 아스테카 문명과 잉카 문명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우선 문명이 있었는데 이거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이 원주민들 데리고 뭐 하겠어? 막 산을 캤더니 오메 금과 은이 엄청 나오는 거야. 그래서 금과 은을 채굴을 하죠. 포토시 금강, 은강 이런 거. 금, 은, 채굴하고 가져가 유럽으로. 그리고 여기다가 플랜테이션이라고 해서 플랜테이션 농장 들어봤죠? 대농장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뭐 사탕수수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것들 막 키워가지고 유럽으로 가져가. 이런 것들.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유럽에서 올 때 전염병을 가지고 와. 얘네들은 이미 면역력이 있었는데 얘네는 없단 말이야. 생전 처음 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원주민들이 많이 죽어요. 그러면은 이 금과 은도 태야 되고 이런 사탕수수나 담배 이런 것도 키워야 되는데 누가 키우나? 우리 속된 말로 소는 누가 키워? 다 서울로 가면 소는 누가 키우냐고. 그래서 이 원주민들 없으니까 생각하는 것이 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이쪽으로 노동을 시키게 끌고 오죠. 이것이 그 유명한 흑인 노예. 흑인 노예를 일로 끌고 와요. 그래서 얘네 노동을 시켜서 유럽으로 담배라든지 사탕이라든지 사탕수수라든지 금과 은을 가져가죠. 또 얘네들은 여기다가 자기들 제품 같은 거 여기다 팔아넘겨요.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삼각형이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삼각무역이 활성화돼요. 유럽 대륙, 아프리카 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삼각무역이 활성화가 되고 금과 은이 들어오잖아. 그래서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될까? 금과 은이 화폐잖아. 많아지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반대로 물건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 상업혁명이라고, 아니죠, 가격혁명이라고 배웠어요. 가격혁명. 그리고 무역이 활성화되잖아. 상업혁명. 그래서 뒤에 배우게 될 자본주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바다의 중심지가 여기 원래 지중해였었죠. 지중해에서 여기 이 바다가 이제 중심지가 돼. 얘가 대서양이에요.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무역의 중심지가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외래 작물들이 들어오죠. 감자, 옥수수, 사탕수수 등등등등, 코코아 등등. 코코아가 땡기네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외우지 마. 이해하면 돼. 이걸 왜 아무 의미 없이 외우냐고. 공부도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암기하는 방법. 연상을 하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춤을 추든지, 냄새를 맡든지, 냄새는 아닌가?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사진을 찍는 것처럼 딱 한 장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자기만의 요령이 필요해요. 선생님이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그런 것도 해주고 싶지만, 선생님이 겨울방학 때는 한국사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을 거예요. 그때는 암기 요령도 선생님 한번 정리해 줄게요. 뭐 여담이지만 동방견문록 아까 나왔잖아요. 선생님 어렸었을 때 초등학교 때였나? 맨날 일요일 오전이었던 것 같은데 부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말 오전에 동방견문록을 이렇게 해가지고 TV에 틀어주더라고.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맨날 어렸을 때 이렇게 되게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항상 기억이 손발에 땀이 많거든. 이불 속에 누워가지고 뒹굴대면서 그거 보는데 이불이 막 축축해. 발에 땀이 많아가지고 나는 생각해보니까 난 다른 친구들 다 그런 줄 알았더니 나만의 체질이었던 것 같아. 나만의 색깔이죠. 그래서 되게 기분이 나빴던 기억이. 근데 선생님 딸을 낳고 보니까 딸도 똑같아. 손발이 축축해가지고 맨날 짜증내. 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 그래서 좀 미안해요, 선생님. 지금도 손발에 땀이 흥건해요. 이 흑인도 애들 불쌍해요. 선생님 수업 때 얘기해줬지만 5천만 명 정도 더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미국이나 이 아메리카 대륙에 흑인 노예들이 많은 이유가 아프리카에서 넘어간 애들이에요. 불쌍해요. 나중에 해방되지만 쌤 여동생이 미국에 있었다 그러잖아. 근데 흑인들을 실제로 본대. 깜짝 놀란대.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잖아. 앞에서 뭔가 하얀 게 둥둥둥 떠다닌대. 저게 뭐야? 봤더니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흑인이더래. 흑인들이 이야기하면서 깔깔대고 웃고 있는데 이게 시커멓게서 밤이니까 안 보이니까 이빨 있죠. 이빨만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야. 하얀 게 둥둥둥 떠다니는 거. 충격이래. 무섭대. 그리고 혼자 집에 있었는데 보일러가 고장났대. 수리공을 불렀는데 왔는데 흑인이야. 자기도 모르게 움찔한대. 흑형? 이러면서 흑 오빠인가? 나쁜 의미 아니에요. 농담. 그리고 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움찔한대요. 범죄율이 흑인들이 쌤 찾아보진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기록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렇게 가가지고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배우지도 못했고 경제적인 여건도 백인들에 비해서 열악했었고 이게 대물림 되다 보니까 범죄 같은 데 노출됐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죠. 옛날에 쌤 어렸을 때 여러분 나이 때 LA 폭동이라고 있었어요. 이 흑인들이 인종차별을 받아가지고 LA에 있던 우리 한인타운 있죠. 한인 가게들 막 습격을 하고 난리가 났어. 보통 이런 경우 다른 중국이나 저펜타운 애들 막 다 도망가는데 우리 한인들은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남자들 위주로 옥상에 가가지고 막 총 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 이유가 다른 아시아 계통은 다 도망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다 징병국가라서 군대를 갔다 오잖아. 총 쏠 줄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흑인들도 깜짝 놀란대. 다른 애들, 아시아 애들 다 도망가는데 우리는 뭐 직접 쏜단 말이야. 새끼들. 멋있어, 역시. 빵! 자, 그래서 요거 배경, 전개, 결과 꼭 정리해 두세요. 자, 절대왕정 볼게요. 선생님이 원래 절대왕정이랑 혁명들, 시민혁명 다 찍었었는데 이게 마이크가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다시 찍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텐션이 많이 다운됐어요. 양해 바랄게요. 자, 절대왕정. 한마디로 왕의 힘이 졸라 셌었을 때예요. 그래서 왕의 힘이 셌는데 그 배경이 되는 거 우리 배웠죠. 그래서 관료제, 직업 관리였었죠. 그리고 직업 군인이었던 상비군. 그래서 왕 옆에는 항상 관리가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군대가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왕권 신수설. 왕의 권한은 신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왕한테 복종해라. 신이 권력을 준 것이니까 이런 논리죠. 그리고 중상주의. 중상주의 어렵게 생각하는데 상업을 중시했다. 다 한자예요. 상업을 중시해서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고 관세 때리죠. 식민지 확보해주고. 그래서 이거를 도와주던 어떤 시민들을 지원해주는 것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나라의 돈을 관리하는 그런 목적도 있겠죠. 그래서 왕권 신수설, 중상주의, 관료제, 상비군은 절대 왕의 권한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서유럽이랑 동유럽이랑 나눠서 대표적인 절대왕들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과서는 에스파냐, 프랑스,
영국 이렇게 소개가 돼 있죠. 먼저 에스파냐는 우리 아다시피 펠리페 2세예요. 펠리페 2세. 펠리페 2세는 뭐 여러 가지 업적이 있지만 뭐 무적 함대라고 해서 오스만 제국 격파했었고, 그리고 최초로 절대왕을 확립했었는데 얼굴이 좀 못생겼어. 근데 여기 영국부터 할까요? 영국은 엘리자베스 1세인데 이 엘리자베스 1세는 독신녀예요. 혼자예요, 혼자. 그래서 이 펠리페 2세가 엘리자베스 1세한테 카톡을 날리죠. 결혼하자. 그랬더니 엘리자베스 1세가 이걸 날리죠. 카톡 프로필 봤나 봐. 왜냐면 펠리페 2세가 얼굴이 좀 못생겼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엘리자 1세도 그렇게 이쁜 얼굴은 아니에요. 물론 외모가 다는 아니지만 외모가 좀 중요하긴 하거든.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이미 국가랑 결혼했습니다 라고.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겼었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때 많은 업적이 있죠. 동인도 회사 설립하고, 그리고 여기 에스파냐를 격파해서 무적 함대를 격파시킨 일도 있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루이 14세, 우리 뒤에 프랑스 혁명은 루이 16세죠. 루이 14세. 태양왕을 자처할 정도로 힘이 제일 셌었던 그 당시 왕이 루이 14세고 베르사유 궁전 지은 걸로 유명하고, 콜베르라는 사람 등용해서 중상주의 했던 거 유명하고, 그래서 나라랑 최소한 왕 정도는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동유럽은 러시아랑 프로이센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러시아는 표트르 대제. 표트르 대제는 서양을 동경했어요. 서양을 직접 보고 관람하고, 그리고 서양 따라잡기 운동했던 사람이 표트르 대제고, 대표적인 게 수염을 깎아요. 수염. 그 당시 수염이 그 당시 때 이 동유럽 러시아의 전통일 수도 있는데, 이걸 깎음으로써 서유럽 서구화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었는데, 수염을 깎거나 깎지 않으면 세금을 매겼었다고 하죠. 이 부분 보면은 우리나라도 우리 전통 머리 스타일 있잖아요. 상투. 이거를 친일파들이 깎거든. 일본 애들하고 친일파 애들이 강제로 우리 민족의 상징을 깎기 위해서 상투를 잘랐는데 이걸 단발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사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여긴 수염 깎았고 우리는 상투를 깎았고, 우리 고종 황제도 친일파들이 깎아버리고, 그리고 시민들, 서울 시민의 성 안에 있는 시민들도 머리를 막 잘라요. 어떤 사람 뭐 머리 자르려고 집에 가가지고 울고불고 자살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흥물 참지 못하고 도끼를 준비해가지고 막 휘두르면서 저항을 하죠. 내 목을 자를지언정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 누굴까요?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이 사람은 우리 한국사에서 아주 유명하고 3학년 때 한국사 배우는데 한 10번은 나올 사람이에요. 도끼 들으면서 내 목은 자를지언정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하면서 저항했었던, 을미의병이라고 그러는데 의병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참고로 선생님이 요거 때문에 군대 있을 때 포상휴가 나간 적이 있어요. 선생님은 이 기자부대 나왔는데 거긴 전통이 항상 이거 물어본대. 선생님 알고 있었지. 근데 군대 가니까 무식한 애들이 되게 많어.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무식해요. 글도 잘 모르는 애들도 있고. 근데 사단장 투스타가 왔는데 문제를 내는 거야. 막 이런, 그러니까 효도 얘기하면서 옛날에 부모님들이 주신 털 하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혹시 이거 아는 사람 하는 순간 선생님이 이병 박종민 딱 손들고 이병 때인데 바로 그냥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딱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우와 신체 발부 수지 부모래 하면서 선생님이 바로 그 답변 하나 가지고 포상휴가를 나간 적이 있어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 털끝 하나라도 부모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우리 상투를 지키고자 했었는데, 그 당시 때 근대화 정책에 의해서 단발령이 강제적으로 시행이 됐었죠. 이때는 수염, 표트르 대제. 프로이센은 프리드리히 2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계몽군주를 자처했었고 자기는 나라의 제1의 심부름꾼이다. 이런 부분. 그래서 나라랑 왕들 연결시키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소한 연결은 시킬 수 있어야 돼요. 딴 거는 못 외우더라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정리해주면, 계몽사상. 계몽. 이건 알아둬야 돼요. 그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 미신 같은 거, 뭐 이상한 거 있잖아. 막 악습, 미신, 막 합리적이지 않은 거. 예를 들어 볼게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졌어.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신의 섭니다, 신이 떨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이 당시 때 과학혁명이라 해가지고 과학이 발전하거든.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이때 나와요. 그래서 만유인력 법칙에 의하면 질량과 질량이 있는 것은 서로 땡긴다. 그래서 지구가 질량이 크기 때문에 조그만 질량의 사과를 땡겨서 떨어뜨렸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미신 대신에 어떤 이성을 신뢰하고, 그리고 인류의 진보를 믿는 이런 사상을 계몽사상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신앙보다는
이성을 신뢰하는 거,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고, 이걸 통해서 인간의 세상은 진보한다, 발전한다. 한마디로 이성을 강조하는 이런 사상, 계몽 사상, 이런 거 했던 사람들이 루소, 로크, 몽테스키웨, 뭐 볼테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몽테스키의 삼권 분립 들어봤죠? 미국 혁명 이후에 미국에서 헌법이 제정되는데 입법, 사법, 행정 요것이 분리가 돼서 서로 견제해야지 나라가 잘 굴러간다고 하는 삼권 분립이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래서 절대 왕정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요 당시 때 왕도 힘이 졸라 셌구나.